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해하면 소름 돋는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다. 많은 비관론자들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 역할도 못하고요. 가치 저장 수단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상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는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관점 그리고 법정 화폐의 관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크 인베스트에서 발행한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많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에서 나온 발행 보고서를 보면 변동성은 실제로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가능의 삼각 정리, 우리나라 말로 그렇고요. The Impossible Trinity, 트렐라마라고도 합니다. 이 삼각형에 있는 세 가지의 목록을 모두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세 가지 목록이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는 환율 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정책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본 이동 자유화가 있는데 C 비트코인 측면이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인데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 안정. 환율이 안전해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환율이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어떤 국가는 손해를 보게 될 거고요. 어떤 국가는 또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 무역과 성장을 위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고정 환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정책 독립성입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말을 즉슨 법정 화폐를 만들어 발행을 해내는 중앙은행 관점에서 보면 통화 정책은 먼저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금리, 지급 준비율을 올리고 낮추면서 시장에 돈을 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합니다.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고용도 완전 고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이 통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독립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 이동 자유화입니다. 자본 이동 자유화는 국제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중앙에서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제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를 한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환율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자본 이동, 국제적인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하면 중앙에서 그 통화 정책을 수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환율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 독립성을 도모를 한다면 반대로 자본 이동 자유화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통화 정책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통화 정책이냐면 공급을 반으로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을 자유화를 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고정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실제로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중에 현대중앙은행과는 달리 환율 안정성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화폐의 수량 규칙에 따라 화폐 수량 규칙이라는 것은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량이 반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900개씩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화폐 공급의 증가를 제한합니다. 공급량이 처음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량은 줄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면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합니다. 이 말은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면서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에 대한 수요의 함수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적으로 전 세계의 자유경제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면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될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또 가격은 내려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변동성인데, 비트코인에는 변동성은 너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검은 선은 변동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변동성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라색은 가격 회복력입니다. 가격 회복력도 안정적으로 되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100억 원에서 새로운 수요 10억이 있으면 전체 비율에 비해서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일 때 새로운 수요가 같은 10억이라도 전체 비율에 비해 1%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변동성이고,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이 변동성도 계속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14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최저치를 각 년의 최저치의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변동성에서도 불구하고 매년 이 가격은 성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의 삼각 정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관점을 보면, 자본 이동 자유화를 그리고 통화 정책 독립성을 두 가지를 가지면서 안정된 환율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자유로운 것이다. 내가 보는 관점, 국가가 보는 관점, 은행이 보는 관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 조금 더 비트코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